이번 시간에는 7월, 8월, 9월생의 11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7월생.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상태,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나의 집, 네 번째 카드는 사회. 자, 다음은 재물운, 그리고 개인적인 공부, 그리고 다음은 애정운, 질병, 상대방의 재물 또는 죽음, 그리고 시험, 다음은 교우관계, 그리고 숨겨진 적, 총평. 이렇게 이제 카드를 셔플 해놓고요. 자, 7월생의 11월 운세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컵 9번 카드의 역방향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계산해보고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컵 9번 카드입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만족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본인의 재물운, 컵 카드의 3번, 흥청망청 놀고 먹느라고 나가는 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모이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7월생의 11월의 재물운은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공부나 또는 가족, 형제 간의 관계에는 소드 7번 카드 나왔거든요. 이것은 공부는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기 만족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력이 확 늘거나 본인이 만족할 만큼 공부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거고 본인은 만족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계산된 행동,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는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족관계, 내 집안의 상황, 별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소모하다, 시간 낭비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머님의 건강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소모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역방향인데요. 원래 별 카드의 역방향은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머님 건강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정적으로는 쓸데없는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본인의 재물 성향에 있어서도 이제 쓸데없는 낭비를 얘기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애정운, 네, 8번 카드네. 컵 8번 카드인데요. 컵 8번 카드는 다 버리고 떠난다라는 의미거든요. 뭔가 이렇게 삶의 회한이 느껴지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애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질렸다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운이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자녀 그러면 무언가 실망해서 짐 싸서 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수험생 같은 경우에 재수를 생각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첫 번째 카드가 이제 그 첫 번째 자녀의 시험운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9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본인이 썩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만족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본인은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도 썩 좋은 결과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질병. 악마 카드 역방향은 금단 증상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중독되어 있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이 카드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병이 낫기 전에 그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버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운으로 볼 때는 둘째 자녀를 얘기를 하는데 악마 카드의 역방향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다면 좀 자기가 못 본 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했다,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다독거려 줘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 애정적인 성향이 있어서 상대방 카드 또는 배우자 카드 또는 거래처 카드 이런 거 다 엮여보면 펜타클 6번 카드가 상대방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자비를 베풀다 이것저것 좀 베풀어 주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애정운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한테는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런 것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한테 잘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재정 상태, 금전적으로는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상태이고요. 죽음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상태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업은 달카드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달카드는 막연한 불안감, 변덕스러움,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성적은 아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환상을 갖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 점수 나오기 전에 기대가 너무 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회적인 운, 직장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장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이면 좀 취직 이런 것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취직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다음은 교우관계. 대인관계가 소드 3번 카드 나왔거든요. 역방향으로. 이것은 소드 3번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역방향은 상처만 남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툼이 있다거나 본인과 관계가 좀 좋지 않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대인관계는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다음은 숨겨진 적 그랬는데요. 이것도 소드 카드 9번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쓸데없는 의심 이런 것들이 상처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숨겨진 적까지 소드 9번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7월생의 11월 운은 대인관계가 제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총평 그래도 천천히 뭔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것은 대인관계 쪽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애정적인 측면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두 개의 조합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남들한테 잘하지만 그것이 다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애정운에 있어서는 본인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8월생의 11월 운세. 자, 8월생의 11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상황,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상황, 세 번째는 나의 가정운, 네 번째는 사회운, 그리고 이제 재물운, 그리고 개인적인 공부운 또는 형제에 관의 운, 다음은 애정운, 그리고 질병, 그리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 죽음, 그리고 시험운, 대인관계운, 숨겨진 적, 그리고 8월생의 11월운 총평 이렇게 해서 13장을 다 뽑았고요. 첫 번째 8월생의 11월 운 지팡이 7번은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것저것 나한테 이렇게 찔러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썩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8월생도 11월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물운 8월생의 재물운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태양 카드는 눈에 보이는 또는 열정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공부 고위 여사제의 역방향 그랬거든요. 고위 여사제의 역방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조금 겉돈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네요. 자, 가정운. 가정운에 있어서 정의카드 역방향. 잘못된 것인 줄도 알면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정운이 아주 편안하게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정운. 컵의 4번. 컵 4번은 새로운 관계를 고민해 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람기가 동합니다라고 얘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첫 번째 자녀로 본다면 뭔가 새로운 공부하겠다라고 나선다거나 수능을 봤다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도 욕심을 내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성적은 원하는 만큼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다음은 질병. 연인카드 6번 연인카드가 나왔고요.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연인카드도 역시 소모적인 질환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방탕한 생활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녀가 있다면 그 두 번째 자녀의 학업운은 좋은 편이지만 그 생활 면에 있어서는 규칙적이지 못한 그런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상대방. 소드 8번인데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애정운에 있어서 하나를 더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하나 더 생각해 보겠다, 새로운 관계를 구상한다라는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한 바람기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아니고 본인이. 그래서 바람 피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방의 재정 상태. 악마 카드 나왔거든요. 돈이 있다가 없고 하는 거,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답답하고 힘든 이유가 도박이라든지 투자를 잘못했다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좀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채 썼냐, 대출 받은 거 있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나의 시험은 펜타클 2번은 조율하다라는 의미인데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둘 다 잡지 못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운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음은 이제 사회운, 직장운.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이거든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던 것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직장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교우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힘카드 정방향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인관계는 순조롭습니다. 상대편이 나한테 잘 맞춰주고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비밀스러운 또는 적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지팡이 왕은 보통은 그 소문만 무성하게 해놓고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적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총평. 전차카드 역방향 나왔거든요. 전차카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류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말 따로 차 따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부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이고 경쟁을 하게 되면 밀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상황에 있어서 이것저것 찔러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도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도전에서 패할 수 있으니 도전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8월생도 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9월생인데요. 제가 9월생입니다. 9월생이라고 조금 좋게 나올까요? 자, 이제 저의 운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9월생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생. 9월생의 개인적인 상태, 그리고 9월생의 배우자, 상대방의 상태, 가정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재물운, 그리고 개인적인 공부, 그리고 애정 상황, 질병, 상대방의 재물운, 그리고 시험운, 대인관계,
그리고 숨겨진 적, 총평. 자, 이제 제가 9월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양력으로 9월생이거든요. 9월생 되게 긴장되는데요. 제가 9월생이라서 긍정적으로만 얘기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지팡이 소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것에 대한 전망을 예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9월생은 11월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구상하게 될 거고 그것을 추진시켜 나가려고 애쓸 겁니다. 제가 11월 운세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재물운 아주 중요한데. 네, 소드 카드 3번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게 되었다는 의미라서 11월의 재물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개인적인 공부. 네. 지팡이 10번 카드 역방향입니다. 정말 지팡이 10번 카드는 지팡이를 다 들고 가면서 고생스러워하는 걸 얘기를 하죠. 이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잘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 달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려나 봐요. 공부를 할 게 많은데 다 못하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지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관계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적인 운인데요. 네. 소드 기사, 소드 나이트는 급하게 진행되는 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소란스러운 일 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한다거나 또는 가족 간에 움직일 일이 많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전쟁 상황, 급박한 상황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겠죠. 자, 애정운. 힘카드 역방향. 억지로 이루어지는 관계.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관계가 아니라 억지로 이루어지는 관계이고요. 첫 번째 자녀의 운, 그러면 뭔가 힘겹게 해 나가는 상황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자녀가 시험을 봤다 그러면 힘겹게 해 나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질병. 펜타클 8번 카드 나왔거든요.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밤낮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규칙적이지 않게 운동을 쭉 하다가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밥을 제때 먹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녀가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험을 봤다면 그로 인해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또는 상대방. 소드 7번 카드 역방향 나왔거든요. 자기 딴에는 생각 많이 하고 움직였지만 결국 제대로 된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는 카드이고요. 그러면 이제 애정적인 면으로 살펴보자면 사귀는 사람이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다면 자기 딴에는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나는 내 억지로 어떤 일을 진행시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화목하지 않은 관계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또는 배우자, 애인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재정 상태입니다. 다 두고 떠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은 재물운이 별로 없음을 얘기를 해요. 다 썼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재물운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고요. 시험운. 파티를 벌이는 상황이죠. 펜타클 10번. 그러면 굉장히 성적 좋게 나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시험을 합쳐보자면 수능을 봤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시험 성적이 정말 좋게 나와서 정말 좀 더 높은 곳을 쳐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직장생활, 사회적인 위치, 취업 이런 건데요. 소드 카드의 역방향이네. 소드 1, 소드 에이스의 역방향인데요. 이것은 명성을 잃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하지 말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로 카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거나 그러진 않을란가 봅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9월생은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는 좀
명성을 잃었으니까 구설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인지도, 유명세가 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11월은 기대할 게 못 된가 봅니다. 자, 다음은 교우관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는 카드죠. 전차 카드의 역방향.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싸우면 집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숨겨진 적. 악마 카드의 역방향 그랬거든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힘든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엮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독촉이 오거나 그럴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대출받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서 약점 잡혀져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전체적인 운입니다. 소드왕, 소드킹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칼의 왕은 되게 분석적이고 냉철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힘든 상황들, 일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 뭐 배우자나 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분석적이고 냉철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고민이 많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외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본인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네. 금전운, 애정운, 뭐 사회적인 운이 다 좋게 나오지가 않아서 좀 섭섭한 점입니다. 자, 이걸로 7월, 8월, 9월생의 11월 운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